삼성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회장, 비서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으로 구성된 삼각편대 경영체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이건희 회장의 은둔형 경영 스타일과 맞물려 독특한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이건희 회장을 은둔의 황제라고 부를 정도로 그의 경영 방식은 비밀스럽고 폐쇄적이었습니다. 1987년 회장에 취임한 이후로 이건희 회장은 직접 경영 현장에 나서기보다는 비서실과 전문 경영인들에게 그룹 운영을 위임하며 경영 전반을 관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건희 회장과 정기적으로 독대를 하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비서실장이 있었고, 이 비서실장은 2인자로 불리며 그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그룹 경영은 물론이고 유사시에는 총수 일가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삼성의 대표적인 영원한 2인자로 꼽히는 인물은 바로 이학수 전 부회장입니다. 그는 이건희 회장의 복심으로 불리며 비서실장으로서 1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삼성 경영의 핵심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는 전임자들의 평균 재임 기간인 3년에 비해 4배를 넘는 긴 시간입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신임을 한몸에 받으며 그룹 경영 전반에 깊이 관여했고, 그의 영향력은 삼성의 성장과 위기 극복 과정에서 매우 컸습니다. 그는 과거 소병의 비서실장 시절에도 재무팀 이사가 사표를 낸 사건에서 직접 개입해 사표를 반려시키는 등 그룹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역시 사석에서 난 이 회장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회장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신뢰했습니다. 이학수 실장은 단순한 명령 전달자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과 그룹 내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유일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계열사 사장들과는 경영 현안을 의논하지 않았으나 이학수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건희 회장의 분신으로서 주요 요직을 거치며 어려운 시기마다 회장의 곁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1인자와 2인자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이학수 또한 이건희 회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14년간 이어진 자신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관계자들은 삼성 총수와 2인자 간의 갈등이 경영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의 성격을 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학수의 생애는 1946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외아들로 태어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마산중학교와 부산상보를 졸업했으며, 부산상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동갑인 이학수는 대학 시절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으나 노 대통령은 사석에서 그를 학수 선배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이학수는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선후배 관계를 맺었습니다. 1971년 삼성 제일모직 경리과로 입사하며 삼성과 인연을 맺었고, 제일모직 경리팀은 회장 비서실로 가는 코스로 유명해 그룹 내에서 주목받는 곳이었습니다. 이학수는 입사 초기부터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며 실무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학수는 1982년 회장 비서실 재무팀에 합류했고, 1987년 이건희 회장이 취임한 이후부터는 회장을 가까이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초기 비서실장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이학수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가장 신임받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신만 빼고 모두 받고라는 신경영 선언을 했을 때 임원들이 현업에서 물러나 재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이학수도 포함되어 불안감이 컸으나 회장은 그를 신뢰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학수는 이건희 회장의 가족 문제를 맡길 정도로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삼성그룹의 승계 과정 역시 이학수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장남 이맹희를 밀어내고 이건희를 후계자로 결정하면서 이재현이 제1제당의 경영권을 이어받아 계열 분리 절차를 밟을 때 이건희 회장은
이학수를 제1재단 부서장으로 임명해 대리인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이학수는 이재현 측과의 대립관계를 조율하며 삼성의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시켰습니다. 1997년부터 삼성화재 CEO로 취임해 자동차 보험 시장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등 경영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이처럼 비서실장으로서뿐 아니라 CEO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인물이 이학수입니다. 1997년 비서실장에 올라 삼성의 최고 실세로 부상한 이학수는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삼성의 구조조정 본부장 역할을 맡아 그룹의 체질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강한 애착을 가진 삼성자동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데 앞장섰고 1999년 삼성자동차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당시 대우그룹과의 빅딜 논의 과정에서도 대우전자와의 맞교환을 거부하며 처녀와 과부라는 비유로 부실기업 인수를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학수의 강력한 리더십과 경영 판단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직후 이학수는 그룹 전체 사업을 분석해 버려야 할 사업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구분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삼성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학수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 삼성 계열사 사장단 인사의 핵심 결정권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삼성 고위 임원 출신들은 이건희 회장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학수 실장뿐이었다 라며 그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2006년 전략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이임자 자리를 굳건히 지켰으며 이건희 회장과의 독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삼성그룹의 비자금 문제를 세상에 알린 김용철 변호사의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에는 이학수에 관한 여러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이학수는 점쟁이에게 당신은 한 사람에게 운명이 달려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이건희 회장을 모시는 것이 운명이라고 해석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을 세계 최고의 경영자로 평가하며 자신은 회장의 성공 신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학수는 비자금 조성, 경영 승계 등과 관련된 논란의 중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학수가 오랫동안 삼성의 2인자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뛰어난 재무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제일모직 검리과 출신으로서 회장 비서실에서도 재무 담당 임원으로 일해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알았던 소병과 달리 이학수는 이건희 회장의 검은 돈 관리에 깊이 관여했으며 검찰 조사가 있을 때마다 핵심 인물로 불려나오기도 했습니다. 2005년 MBC 이상호 기자가 보도한 삼성그룹 엑스파일 사건에서는 대선 후보 불법 자금 제공과 검사에게 뇌물 전달 의혹 등이 담겨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 당시 이학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건희 회장을 보호하며 몸을 던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학수가 이건희 회장의 검은 돈 배달을 맡을 정도로 깊숙이 연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내부 고발과 언론 보도, 그리고 관련 정치적 파장까지 이어지면서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고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의원은 각각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안철수의 정치 입성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학수는 삼성 내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서 여러 논란과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이학수가 삼성그룹 내에서 오랜 기간 미션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그룹의 경영권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일이었습니다. 재무 전문가인 그는 이재용 부회장이 세금 부담 없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편법적인 계열사 지분 매각과 상속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은 현재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이학수가 삼성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오히려 이재용 시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었고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이건희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학수는
이건희 회장이 물러난 틈을 타 자기 측근들을 대거 등용하며 오너 일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당시 삼성의 한 전직 임원은 이건희 회장은 대중 앞에 나설 수도 없어 상실감을 겪었지만 이학수 부회장의 권력은 더 강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은 2009년 사면 복권되어 2010년 경영 복귀를 선언했고 복귀 8개월 만에 이학수를 삼성물산 고문으로 전격 발령하며 숙청했습니다. 이 인사 조치는 전날까지도 아무도 몰랐을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이학수 사단으로 알려진 경영진과 가까운 임원들도 대규모로 물갈이되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 숙청 작업을 신묘사로 불렀으며 이건희 회장이 SK그룹 손길 부회장 쿠데타 사건을 보고 이학수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당시 SK그룹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손길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위협하는 인맥을 구축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를 보고받은 최태원 회장이 손길 부회장을 제거한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아들 이재용 시대를 대비해 이학수라는 잠재적 위협을 미리 제거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비서실의 힘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고위 임원 출신은 비서실이 과거처럼 그룹 사령탑 역할을 못하고 회장의 눈치만 보는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 이후 고위 임원에 대한 잦은 인사 이동도 이런 변화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이학수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하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대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그의 재산 규모에 대한 관심도 컸습니다. 1999년 이학수는 이재용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과 함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삼성 SDS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인수했고 2014년 삼성 SDS가 상장하면서 그의 보유 지분 가치는 1조 3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삼성 SDS의 BW 발행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인해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 SDS 지분은 이건희 회장이 이학수에게 중요한 보너스로 준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학수가 이를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봅니다. 2016년 경제 칼럼니스트 심정택은 저서에서 이학수 부회장의 재산이 약 5조 원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이건희 회장의 부동산 매입 작업에 이학수가 깊이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수는 금융 전문가로서 이건희 회장을 보좌하며 그룹의 틀을 짜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학수 부회장은 심정택 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학수가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서울 강남 대치동에 위치한 L&B 타워는 이학수 부회장이 건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이름과 부인 백 씨의 이름 이니셜을 따서 지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2008년에 완공됐으며 지하 4층, 지상 19층 규모의 빌딩입니다. 삼성 고위 임원은 이 건물 건립에 대해 이건희 회장이 강하게 반대했으며 이학수가 건물을 짓는 소식을 듣고 이 회장이 직접 불러 꾸짖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의 과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드러내면 위험하다는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갈 만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학수는 이에 대해 이 회장에게 사전에 보고했고 오히려 큰 건물을 사지 왜 더 작은 걸 샀냐는 말도 들었다. 언론 플레이를 그만하라고 반박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녀들은 현재 사모펀드 업계에서 거물로 성장해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남 이상훈 씨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수학한 후 삼성생명 해외 투자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모건 스탠리 피안국 대표를 역임하며 금융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외식 브랜드와 자동차 관련 기업 등에 투자하며 성공을 거두었고 2018년부터는 미국 텍사스 퍼시픽 그룹의 한국 총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차남 이상호 씨도 고려대와 미국 컬럼비아 대학 경영대학원을 거쳐 삼성전자 재경팀과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 뒤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글렌우드 P를 설립하며 금융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학수는 삼성에서 무려 37년을 근무하며 비서실장, 구조조정본부장, 전략기획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그룹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성 역사에서 이학수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삼성그룹을 모티브로 한 소설과 드라마에서도 이학수는 반드시 등장하는 캐릭터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는 이학수를 모티브로 한 인물이 등장하며 드라마에서는 이름이 이양재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현재 삼성그룹의 2인자는 정현호 부회장으로 이재용 회장의 각별한 신임을 받으며 이재용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1960년생인 정현호 부회장은 덕수상보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3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재무와 전략기획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현호 부회장 체제 이후 삼성전자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는 등 위기에 직면하면서 일각에서는 그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현호 부회장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주목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의 영원한 2인자 이학수의 생애와 그의 역할, 그리고 삼성 경영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학수라는 인물은 단순한 경영자의 범주를 넘어 삼성그룹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변화를 함께한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한국 재계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비디오였습니다.